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청되는 능력은 도덕적 품성입니다.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능력, 다른 존재에게 공감하는 능력이지요. 이는 어느 한순간에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소한 태도를 가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일부에서 소개하는 인물들은 도덕적 품성을 기르기 위해 평생 노력하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 이를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더 나은 삶을 상상했던 이들은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들에게서 희망을 찾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투쟁했습니다. 위대한 혁명적 변화도 모두 이렇게 작은 노력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나와 주변에 있는 이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의 심장 속 불꽃은 아주 강렬하고 뜨거웠으며 아름다웠습니다. 누구보다도 살아있음에 충실했던 한 개인이었기에 잊힐 수 없는, 아니 잊어선 안 될 그녀의 용기를 가슴 깊이 새겨 기억하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이첼 코리.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을 파괴하는 이스라엘군의 불도저에 맞서다 23살의 나이로 세상과 작별하여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용기, 사랑, 희망, 정의라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들의 영향력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주변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사회,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는 무감한 개인이 점차 많아지는 이 사회에 레이첼 코리는 잠자던 감수성을 깨우는 경각의 메시지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다. 너무나 크지만 불필요한 그 고통에 대해 나는 그 정도의 의미밖에 부여하지 못한다. 나는 깨달았다. 아무런 의미 없이 죽지 않을 특권을 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러시아의 펄펄 끓는 보일러를 식힐 수 없다. 난 피카소가 될 수 없다. 난 예수도 될 수 없다.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구할 수도 없다. 난 설거지는 할 수 있다. 그녀를 통해 새로운 진실들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권력에 의해 알려지는 것이 좌지우지되는 진실들이었으니 더욱 불편하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가장 빠르게 답을 찾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잘못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모두에게 축복이 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들의 세상은 우리의 삶 밖에 있는 것이라 이미 단정짓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불쌍하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이중성을 가진 인간이 바로 우리라고 레이첼 코리는 지적합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세계가 용인되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일 테니까요. 나는 이제야 이 치열한 현실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이런 모든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 조직을 만들고 저항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말이다. 그 능력은 바로 분노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타인에 공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레이첼 코리는 영문도 모른 채 집이 파괴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이 가득한 소녀였습니다. 미국 군대의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세금이 군사비로 쓰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고, 초등학교 교실에 붙어있던 모든 이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껴야만 한다 라는 규칙은 그녀에게 최고의 규칙이었습니다. 열심히 꿈꾸고 고민하는 삶의 태도가 국제연대운동 참여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고통스러운 삶을 향한 연민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구축해 나갈 수 없는 구조에 처해 있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시각으로 세상과 마주한 채 살아가게 될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존만이 목적이 아닌 자유로운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느낄 분노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아이들의 분노가 얼마나 위험하고 강력한지 잘 알았기에, 또 그녀 역시 아이들이었기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며 신념을 굽히지 않은 채 분노하고 목소리를 강하게 표현하며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희망을 제시해 나갈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아이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개인의 바람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결점 많은 인간이고 작은 공동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미약할 뿐이며 미래는 이미 결정나 있고 쇼핑센터에서 무엇을 살 수 있느냐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결정되는 그런 세상에 맞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해요. 반드시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용납하지 않고 바꾸어 나갈 존재는 결국 인간이라는 사실을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더 많은 사람들과 세상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돌아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두려움이라는 파도에 잡아먹힌 채 주저하고 있는 제가 보입니다. 도전에는 오르막길이 있다면 내리막길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질문과 배움을 마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두려움이 아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레이첼과 같이 지금 이 세상을 좀 더 사랑으로 바라보고 희망으로 채워나가는 일에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전 단순히 그녀를 숭고한 희생자가 아닌 계속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달려나갔던 불꽃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그녀를 알고 깨닫고 찾고 함께 분노한 사람들의 행동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